집 밖으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굉장히 근사하고 예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출력이 넘칩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우수한데요. 민경호가 함께하는 홍천 원모터스. 안녕하십니까, 홍천 원모터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동 모델 두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그넘이 여기 있네요. 매그넘 EV, 그리고 EV 팜트럭이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요즘에 전동 차량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동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만족감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출력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무엇보다 너무 조용하다는 거는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 달 내내 쓰셔도 10,000원이 될까 말까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제품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590만 원. 네. 그리고 모터는 2,500W.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오토매틱입니다. 전진, 종료, 후진.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타입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골프 카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보면 이게 스틸입니다. 이 바스켓,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엔 정말 공룡을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성공한 펜션 사장님이 운행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뭔가 목에는 금목걸이가 있고 팔에는 롤렉스가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재밌는 기능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도난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열쇠 보시게 되면 부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의 상징 보이십니까? 여기 잠금 장치 있어요. 눌러볼게요. 들리십니까? 자, 이게 그냥 폰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열쇠를 한번 꼽아 볼게요. 도난 방지 기능. 네, 난리 났죠? 네. 자, 여기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만,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제를 하고서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실수로 요거 보안 잠금, 뭐 이렇게 잠금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시동 걸으려고 하면 안 걸려요.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해제하시고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럴 일인가 말이야, 이게. 이 하체 쪽을 보시게 되면 하체가 조금 더 이렇게 어깨가 딱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 서스펜션이 조금 더 뭔가 단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트로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간이 뒤쪽과 함께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철 구간이 많다라고 해도 좀 더 편안한 주행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 레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가 뭘까 하고 기능을 제가 찾아봤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속, 저속 레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출력의 차이가 한 2배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힘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대신에 조금 느리게 나가요. 한 10km 이내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쪽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최고 속도는 약 30km 정도까지 나가지만 출력은 다소 조금 약해지죠.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좀 더 탁월해집니다. 근데 아까 경사에서도 고속 기어를 놓고도 충분히 무리 없이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출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넘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차량 내부로 카메라를 옮겨봤습니다. 켜고 굉장히 우주선 같은 느낌이에요. 럭셔리하지 않나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일단 이렇게 작동을 해요. 전진, 그 다음에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 매그넘 EV만의 굉장히 근사한 기능 보여드리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는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잠그는 것도 돼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자식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 라이트 켜는 거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켜져요. 여기도 화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 켜졌다고. 근데 상향등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깜빡이 있고 빵빵이도 있고. 오, 큰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커요. 잡혀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와이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오우, 생각보다 넓게 움직여요. 비상 깜빡이, 그 다음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 이렇게 온 오프 타입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차동 장치를 잠그는 기능은 없지만 핸들링이 일단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그넘 EV가 훨씬 더 저는 후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계단 따라 올라가 까끌까까 건반 위에 손가락이 웃는다. 루바루바루바 덩실덩실 손목 돌려 콧노래가 새어나와 딱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 판매가가 일단 540만 원입니다. 힘 좋은 막내? 굉장히 이 막내가 일을 잘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요미 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쳐요. 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칭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540만 원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 관련된 하체 부분을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스트로크 여유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서스펜션 쪽을 비춰주시게 되면 쇼버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의 이 코일 두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해요. 근데 EV 팜트럭은 조금 더 스프링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줘요. 이게 초반에는 판 스프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통통통 튀어가는 이런 느낌들을 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이 부분은 참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더블 A암 구조로 해서 승차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동성까지 잡은 EV 팜트럭,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이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 적재량을 200km라고 이렇게 적어두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300km, 200km 정도 적재를 하고 이동을 했을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짠! 어때요? 좀 근사하죠? 유압이 아니고 모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중량이 나가는 짐을 갖다 싣고 덤프를 해야지, 짐을 부려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장이 나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량 화물, 간단한 것들, 부피는 있지만 무게가 없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다룰 때, 그런 무게들을 다룰 때 덤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팜트럭은 확실히 짐을 실는 제품인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험로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저단 기어가 있어요. 이 감속 기어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경사를 아주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동 장치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고 잠그고 잠그고 열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구간에서도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EV 팜트럭이 훨씬 더 실력 발휘를 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의 팜트럭을 오래 판매한 서광 ATV, 그 노하우가 여기 묻어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탑승자,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컵홀더도 굉장히 배려가 좋습니다. 이 바닥은 좀 더 느낌이 좋네요. 알루미늄을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주네요. 자, 일단 열쇠를 돌리고, 네, 비프음이 나요. 뭐 나는 켜졌어, 달릴 준비가 됐어,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좀 커서 빨리 껐어요. 전진, 그 다음에 고속,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고속 모드에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출력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고속 모드가 조금 더 뭐 단순히 스피드가 난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립, 후진 이렇게 넣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켜지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끄는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엽죠? 굉장히 귀여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깜빡이, 이렇게 깜빡이 기능이 있고, 내려막기를 내려갈 때 밀림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처럼 어느 정도 좀 묵직하게 저항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운행 교육을 받고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을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배터리 그림 기준으로 했을 때 2칸 정도 소모되면 충전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60km 정도라고 재원상에는 표기가 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재원상 표기고요. 이동하는 지형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자,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쾅 하고 닿아요. 여기 많이 아파요. 매그넘 EV 그리고 팜트럭 시운전을 해봤거든요. 출력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사실 출력은 굉장히 두 차량 다 좋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경사도 뭐 10도에서 뭐 20도, 25도 요 정도까지는 짐을 싣고도 등판하는데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성도 두 차량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 하나, 어떤 게 있냐, 두 차량 다 이렇게 핸들을 조향을 하게 되면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조향각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끝까지 조향을 하게 되면 으쌰,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타이트한 공간을 회전을 할 때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아까 막다른 길에서 차량을 유턴해 갖고 돌려 나오는데 약간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 관련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옆쪽에서 보시게 되면 차량의 총 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경쟁 모델답게 전체적인 길이, 뭐 재원 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 조금 차이밖에 없고요. 적재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 두 제품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재원도 다 똑같아요. 앞쪽 뒤쪽 할 거 없이. 일단은 실내 공간, 이 캐빈룸 안에 들어가 있는 승차한 사람의 그 느낌은 넓다. 자동차로 따지면 레이 같은 느낌은 작지만 넓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근사한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매그넘 EV가 좀 더 괜찮았어요. EV 팜트럭의 배터리 공간입니다. 배터리는 총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충전 포트가 이렇게 하나, 또 저쪽에 반대쪽에도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충전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60V 충전기 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총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다 연속 사용 가능한 시간이 약 5시간, 6시간 정도 돼요. 물론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일 때 충전을 하게 되면 약 4시간 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어느 정도 방전이 난 상태에서 충전을 하느냐, 이게 충전 시간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달리는 속도 같은 경우에도 최고 시속이 약 32km, 약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느리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동하시는데 아주 충분한 그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주네요. EV 팜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조롭지만 정보의 전달력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일 것 같아요. 이 와이퍼 위치 같은 경우에는 EV 팜트럭이 더 좋았어요. 시야에 뭔가 좀 방해를 주진 않는데 꼭 여기 있었어야만 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마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물론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앞쪽에 있는 범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EV 팜트럭은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이제 한번 밝혀볼게요. 짠!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어두운 상황일 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요즘에 전구가 많이 비싼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밝혀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EV 차량들에 대해서 제설 작업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V 차량들을 제설용으로 쓴다, 이거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E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을 하는 그 거리도 제한적이고 모터를 구동하는 데도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앞쪽에 윈치를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품들이 붙게 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전기를 로드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도 확보가 안 되고 제설하는 능력도 그렇다고 딱히 좋을 수도 없습니다. 구조상. 아까 타이어 보셨죠? 온로드형 타이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그넘 EV 같은 경우에는 차동 장치를 잠그는 기능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길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동하는 데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제설 장비를 단다, 오히려 그것은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두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대 이 정도 가성비라면 사실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운반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요즘에 EV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도 저희도 사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시장에 나갔을 때 괜찮을까? 운반차의 역할들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EV 차량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V 차량에 관련된 문의 계시거나 또 기타 문의 계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표 번호 기억하시나요? 033-436-4824 033-436-4824 전화해 주십시오. 민경훈과 함께하는 홍천 원모터스.